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코로나19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더욱더 공감하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오늘은 평온하게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도 확진자 400여 명가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가 출렁이는 하루였습니다. 전장보다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면서 2344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보다 4.95포인트 하락한 83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보인 건 개인만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오늘 어떤 점이 또 궁금하십니까? 문자 메시지로 여의도 클래스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선물로요. 자, 여의도 클래스 좀 더 힘을 내볼까요? 남은 시간은 좀 더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정보, 현명한 대응, 기분 좋아지는 전문가 두 분입니다. 자, 오늘은요, 단야 선생 전문가님과 곽영훈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게 보내셨죠? 예. 마스크를 저희가 사실 써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한 목소리와 발음을 드리기 위해 마스크는 쓰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저희 스튜디오에 좀 칸막이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마스크 좀 더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단야 선생 전문가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나름대로 뭐 만족할 만한 결과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장 부분을 본다면 그 사회적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이 넘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에 오늘 특히 기관들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지금 다가올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촉매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냐,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선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니 오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6개월 좀 더 연장해서 총 한 1년. 되게 호재거리였는데 이미 우리가 좀 선반영이 된 걸까요? 뭐 크게 그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곽영훈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네, 오늘 전체 시장의 이슈 중에서 한국은행이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금리를 동결하면서 하향 조정을 했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 체력이 좀 약해지는, 경제 상황이 체력이 약해지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더 이 한국 시간으로 해서 저녁 10시 10분에 이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내일 증시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수 포인트가 2344포인트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2330포인트 이상만 유지가 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현상적으로 좀 대응 보자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건 현재 지수 상태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하방보다는 상방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주요 이슈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종목은 가는 종목이 가고 움직이는 종목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전 세계가 그의 입을 기다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숨죽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어떻게 봤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마디씩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매크로 클래스로 들어가 볼게요. 네,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굉장히 주식 생활도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한 종목이 725개 종목,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152개 종목. 네,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느끼실 거예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느낌의 시장을 받으셨는지 의견 주시고요. 또 관전평이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오늘 주제부터 공유를 할게요. 오늘 단현생 전문가님께서 주제를 선정해 오셨어요. 공개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자, 시장 충격은 3단계 지금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증시에는 이미 그런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번 충격이 또 출렁일까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행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3단계 격리를 한다면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의 소모임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지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굉장히 좀 그 위축,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까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공통된 견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행됐을 때 과연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제 조례로 사회적 격리 지금 이제 돌입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경제 생활을 위축시키고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단기적으로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갔을 때 보편적으로 전통 제조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어떤 매출 감소라든가 수익 감소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반대급부로 봤을 때 결국에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유통이 제한을 받는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온라인 유통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지금도 굉장히 호황이지만 좀 더 호황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가 나왔다면 이 부분은 시장 충격이 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불안감이 시장에 장기간 지속될 것이 아니라 일단 단기 충격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 근거로 한번 본다면 오늘 매매 주체별 동향을 봤을 때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한번 매매 동향 참고를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 현선물 거래소와 코스닥 매수했고요. 반대로 오늘 금융 투자가 매도를 집중하면서 오늘 기관들 4,700억 코스피 매도했고 코스닥 800억 이상 매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뭘까지 같이 봐야 되냐면 원달러 환율 부분까지 봤을 때 원화가 강세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결국에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은 매수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증시 주변에 한번 자금 동향을 한번 잠깐 보면 지금 현재 증시 주변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8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에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5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여기서 봐야 할 거는 마켓머니 펀드 이 부분이 일단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려스럽고 또 말씀드렸던 게 안정형을 추구하는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부담스럽게 본다는 견해가 강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고객 예탁금이 51조 원을 지켜준다면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특이한 걸 보면 지금 현재 선물 시장 한번 본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걸 보셔야 될 게 지금 다우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선물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볼게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움직이는 것은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변동성 지수 역시까지 같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시아 증시에 참사하는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확진에 대해서 우려감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역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단기적인 시장 충격으로 올 수 있다. 이것이 시행돼서 지수가 출렁거린다면 우리는 매도가 아니라 저가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라는 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네. 첫 길입니다. 증시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불안감이 단계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표명을 네, 해주셨고요. 그게 매도보다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단기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진자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등의 정부 입장 표명에 따라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실제로 26일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증시가 한 차례 출렁였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하겠다라는 표명을 내놓자 또 코스피 낙폭이 확 줄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 곽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3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경제적 충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이 이 정부의 이제 신속한 보완 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단기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오늘 한국은행이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좀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일부 하향이 됐고 만약에 3단계로 진입하게 되면은 우리 그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전체가 뭐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셧다운되는 개념으로 일단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시장 충격을 더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그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지만 않는다면은 이미 예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뒤로 좀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장으로 뭐
뭐 단기로 제 생각에도 좀 단기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 줄이고 리스크 마인드를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을 때 움직이는 업종은 당연히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기존에 잘 아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염려의 목소리가 내일 금요일이 월말이고 주말에 어떤 뉴스가 터져 나올지 너무나 염려가 된다. 걱정의 목소리가 크죠. 또 거기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못한데 증시에 대한 불안감 오늘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지난 7월, 8월 초만 해도 악재가 분명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좀 더디게 받아들이고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9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바뀐 걸까요? 호재에는 오히려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의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수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건 기관 투자자건 외국인 투자자건 지금 주가 수준은 실적 본질 가치 대비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다는 거죠. 일단 대부분 투자자들이 쉬어갈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단계 시행. 자, 그럼 적용 기간별로 증시 충격 정도가 다를까? 뭐 1, 2주 적용하느냐, 아니면 이게 뭐 1개월, 2개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의 시나리오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시에 대한 예측을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증시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2200 간다, 2150 간다, 이거는 참 무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곽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제가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보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정부가 시장의 충격을 좀 많이 좀 완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건 현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제한 조치가 금지되는 게 좀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 유동성은 좀 유지가 되고 엄청나게 좀 장기적으로 3단계가 진행되지 않는 한 시장은 크게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1 단양생 전문가님께 오늘 썰자 한마디로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지금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활황인데 조금 더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힌트도 잠깐 주시기도 했거든요. 어떠한 결론을 좀 주실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지수 많은 분들이 이제 지수 조정 염두에 둬서 지금 이제 신용 융자 같은 게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 일평균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 개인 투자자들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매도해서 지수가 빠진다면 기관들 물량 싸게 받자. 그렇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들 물량을 싸게 받자. 아니, 기관들은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매도의 지속성이 너무나 긴 것 같은데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은 그래도 타락하면 매수세가 받쳐주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고 기관은 계속 팔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미운 존재가 됐는데 곽영우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옥석 가리기 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분기 기대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른 코너에서도 좋은 종목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빠질 때마다 센스 있게 추가로 모아가는 전략이면은 전혀 문제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라서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대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들 내려오면은 다시 또 유동성이 또 발생을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염치 마시고 제가 오늘 뭐 어떤 종목을 보니까 과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금 빠졌더니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상한가 가서 급등을 해버렸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분할해서 뭐 빠지더라도 실망치 마시고 이렇게 모아 가시면은 결국에는 한 번에 그 보상이 돌아온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대응하시면은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섹터별로 좀 향방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트렌드 클래스로 전문가들의 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4배나 많은 좀 무서운 시장이었고요. 자, 섹터별로 어떻게 좀 향방을 봐야 되는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어렵게 보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를 또 실제로 휴대폰도 옆에 있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라운드 2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소부장 그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 언택트. 언택트는 사실 최근에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소부장이 또 같이 언택트와 겨루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부장은 많이 들었습니다. 김부장도 아니고 이부장도 아니고 소부장인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언택 관련주들은 다시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냈고요. 최근 소부장들을 본다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증권사 의견들이 반도체 가격이 이제 정점 지나서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업황이 불확실하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죠. 자,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쪽은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판매가 감소할 거다. 그 여파는 바로 디스플레이 업종들의 업황 부진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나오면서 중국 칼트가 기존 비싼 연료 대신 값싼 니켈로 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고체 연료전지 쪽으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반도체 섹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먼저 빠지겠죠. 그럼 기관들이 전망은 결국에 뒷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시점에서는 반도체 저점 지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을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권회사에서는 최근 그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상향 갑니다. 그러면 증권 업종에서 전망한 게 뒷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대형 TV 결국에는 언택 관련주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부각받죠. 왜냐하면 집콕이 있기 때문에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화웨이에 촉발된 이런 우려들은 새로운 쪽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게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황에서는 칼트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배터리 관련주들이 부각받았는데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봤을 땐 기존 생태과거는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유소에 우리가 주유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주유소에 가서 배터리를 바꾸는 것이 나오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2차 전지 섹터는 새로운 산업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우리는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소부장도 강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리사이클링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지난달이죠. 한번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이게 이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내금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지만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지만 언택 관련주들이 여기서 죽을 거냐, 시세가 끝날 거냐, 이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FDA에서도 언급하는 부분이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인류와 함께 계속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언택에 대한 산업 수요는 증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관련주보다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알소프트라든가 ECS라든가 이런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생뚱맞게 디지캡이라는 게 이걸 한다. 그다음에 S넷에서 이걸 한다. 연관됐다니까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지 않다.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언택 관련주에서도 지금 치고 나가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대장주 나쁘진 않지만 조정 시에는 부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에서 연관된 기업을 찾는다면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종목들 예시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이게 좀 소부장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관심, 네. 아니면 지금 지붕 뚫고 하이킥, 언택트 다 아실 쪽으로?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라든가 알소프트라든가 다 아시는데 결국엔 뭐 그 화상 쪽에서는 오늘 나왔던 거는 S넷이 그게 네. 부각돼서 움직였고 또 어제는 디지캡이 움직였고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 업종들이 다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실적 개선이 나오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장비 쪽 본다면 최근 들어서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은 거의 2주 사이에 10% 이상 빠진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뭐였죠? 한번 제가 다음에 그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도 단기적으로 단기 낙폭 과대 국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고 이들 업종들의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인터플렉스 여기 있네. 맞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이 이게 단기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나오고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소재, 부품, 장비 주들의 최근 2, 3주간의 하락을 기회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지붕 뚫고 계속 올라가는 언택트를 봐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자, 곽영훈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소부장 쪽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OLED 쪽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가 LCD 시장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굉장히 준비를 하고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중에서 이 OLED의 어떤 그 국내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OLED 쪽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2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아서 최근에 새로운 도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 3분기 때에
흑자 전환될 수도 있다. 예, 아니면 4분기 때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회사가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돼서 계속해서 빠지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죠. 그래서 최근에 부각이 됐고 주가도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차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제가 뭐 기존에 그 뭐 만 원대 초반부터 계속 좀 말씀을 우리 모닝투데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벌써 뭐 14,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15,000원, 15,400원 좀 부딪히는 좀 가격대인데 요 가격 밑에서 지지받는 게 14,200원, 그다음에 13,200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3,2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중장기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언택트 관련주 당연히 주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언택트주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언택트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든 완화가 안 되든 주목받는 언택트 관련주는 결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뭐 KG 인시스, 한국전자 인증, 카페24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 뭐 제가 이제 3단계 격상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게임주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라든가 합병 이슈가 있는 네오위즈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아 보이고 조이시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조이시티 이런 종목 좋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환자가 폭증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진단키트라든가 교육 관련주 재택근무인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시제는 그 유전자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 상한가가 한 바디텍 매드 예전에 제가 그 출연했을 때도 바디텍 매드랑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면역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 다 주목해야 된다. 대신에 조금 옥석가리 선별적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최근에 하락한 소부장 관련 종목 가운데 낙폭은 있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공감하십니다. 특히 과경무장에서는 OLED 쪽,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쪽도 봐야 하고 역시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검토 가운데 안 볼 필요가 없다. 두 가지를 다 봐야 하는데 역시 종목별 싸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 라운드 3에서는 가장 유력한 올라갈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종목을 토픽으로 꼽을 것입니다. 자, 먼저 2단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단양생 전문가님, 오늘 트렌드 클래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도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주식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낙폭 과대와 실적 호전이다. 남과 다른 견해로 지수가 조정받을 때 자신감 잃지 말고 저가 매수 동참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돌발 질문으로 사실 그 다양세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한 종목만 산다면, 근데 이게 참 그럴 수도 있는데 이 OLED의 소부장 쪽 OLED인가요? 아니면 네. 언택트 쪽인가요? 꼭 그 태기를 해야 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한 종목만 한다. 저는 역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플렉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고점 대비 지금 14,000원대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OLED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빠졌는데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면 OLED 쪽에서 인터플렉스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곽영훈 전문가님은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끝. 종목 아주 시원하게 한마디로 주셨네요. 아유, 곽영훈 전문가님 되게 멀리 느껴져요. 지금 칸막이가 2개나 지나가서 봐야 되는데 네, 네. 그쪽 공기는 괜찮죠? 안전하죠? 예, 좋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한마디 들어봐야 되죠, 곽영훈 전문가님. 오늘 그 라운드 2. 항상 우리 담임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에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종목은 그중에 베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종목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과거 3년 이내에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 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에 좋았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았다, 그다음에 괜찮을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의 변화를 아신다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고, 단기적 단타 매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은 중장기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언택트 관련주 가운데 종목 탑픽도 많이 빠진 이 소부장 OLED 관련주 가운데 탑픽, 그중에서 또 가장 탑픽, 이제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코로나19가 꿈이었으면, 마스크 안 쓰고 예전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여러분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저희가 종목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포트폴리오의 종목들 좋은 종목이면 잘 갈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수의 그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한번 집중을 해보죠. 단양생 전문가께서는 아까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디스플레이 종목을 이미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 종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AP 시스템. 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AP 시스템, 디스플레이 쪽에서 AP 시스템 낙폭 과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도 시장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낙폭 과대 보자고 한 건데요.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여전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면 21,000원에선 바닥권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27,000원에서 21,0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요인은 기관들 로스컷이었다고 말씀드렸죠. 3분기 올해 2020년 실적 호전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전히 이거는 21,000원 부근에서라면은 매수한다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7,000원 갈 수 있고요. 최근 증권사 6개에서 매수점 보고서 나온 게 28,000원, 32,000원까지거든요. 27,000원 돌파하면 28,000원을 목표로 하든 3만 원 하든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건 가능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견해로 21,000원 바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21,000원대에서는 겁내지 마시고 매수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1,000원에서는 겁먹지 말고 AP 시스템 매수 여력 충분히 있고, 한번 계속 AP 시스템의 주가 흐름을 같이 팔로우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곽영우 전문가님의 오늘 같이 AS 점검할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종목으로 얘기해줬던 큰 종목은 아닙니다. 노터스라는 종목인데요. 한 주 동안 그래도 좀 차곡차곡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뭐 노터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목표가 35,000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제가 펼쳐놨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26,700원 밑으로 빠지면은 과감하게 매도, 예,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27,000원만 안 깨지면 지금 상태에서 22,4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만 안 깨지면은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어떤 뭐 테스트 뭐 해야 되는데, 신규로 어떤 뭐 약품 이런 거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에 관련해서 CRO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성장 가능성이 대단하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사 뭐 바이오텍이라든가 대학 연구소 이런 쪽인데 뭐 구체적으로 국내 대형 제약사가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회사들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계약 금액 단위가 3천만 원 이상이죠. 이런 금액이 그 이상 되는 그 계약 단위가 매년 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최근에 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로터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거래량이 좀 확보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고요.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 있으니까 끈을 놓지 마시고 대응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일 8월 25일에 종목이었던 노터스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 기회가 될 수 있는 증시는 흔들림이 있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분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은 종목들은 잘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으로 서치해 오셨어요? 단양생 전문가님? 역시 소부장입니다. 아, 소부장. 네. 정말 미어도 다시 보자라는 소부장의 오늘 트렌드 클래스의 주제였는데 네. 그거에 걸맞는 종목을 딱 선택해 오셨네요. 이것도 뭐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쪽에 이제 하나의 섹터가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부품 쪽으로 같이 겸업하고 있는 아이원스라는 회사예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원스 같은 경우 본다면 실적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반기까지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하고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본다면 작년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했을 때 외형과 수익성은 개선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기 결산을 했을 때 실적 호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올해 대표이사가 인터뷰한 게 어떤 거냐면 잠깐 표를 본다면 이문기 대표이사가 복귀하면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한 1,600억에서 1,700억이라는 것이고 영업이익률은 10%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이사가 영업이익률 10% 간다면 올해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영업이익은 최소 160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반기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46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까지는 120억 정도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게 회사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적 호전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 장비들이 주가가 되밀리면 한 단계 실적 얘기 나오면서 강하게 갖다 되밀리고 있죠. 반도체 업황 안 좋을 거다, 디스플레이 업황 안 좋을 거다 하니까 잘 가다가 지금 맞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더라도 7,370원 수준에서는 바닥권은 이미 확인시켜준 그런 상황이죠. 실적 호전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못 가더라도 얘는 900일 선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못 가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900일 이평이 지금 위치한 게 1,38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가격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최근 들어서 기관들 팔 건 다 팔고 나서 사모펀드라든가 금융투자라든가 조금 입질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적이 확인됐을 때는 연기금과 투신권들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할게요. 손절 가격 7,300원 깨면 판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사 모으자. 1차적으로 못 가더라도 저항받을 때는 1,400원 선 유치한 900일 이평이고요. 결국에 제가 보는 궁극적인 목표는 못 가더라도 11,000원 수준까지는 직전 고점입니다. 못 가더라도 11,000원 수준까지는 갈 수 있고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160억이라는 거를 기대했을 때 2016년 주가 수준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2016년 기준의 주가를 본다면 궁극적으로 가장 쌌을 때가 1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1,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려도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손절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7,300원 깨면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요거 한번 목표가까지 보유하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못 가도 11,000원.
내일 매수가로 저희는 그 시초가를 잡겠습니다. 와이원스 디스플레이 쪽 종목을 좀 모으고 계시네요. 단양생 전문가님의 뷰를 우리가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었고요. 곽영호 전문가님도 뭐 디스플레이 쪽 얘기하시면서 오늘 또 LG 디스플레이도 잠깐 언급을 주셔서 네네. 거기서 좀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네. 오늘 종목은 네. 또 다른 종목이에요. 아, 네, 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 좋은 종목 많으니까요, 예, 사실은. 예. 예. 그 LG 디스플레이 추천주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어제 제가 전체적으로 기사 검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업 이슈를 해석하는 걸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가 24,000원 정도로 정해질 것을 예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절반 이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상장이 되면은 시장이 적정 가치만큼 또 올려놓겠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도 제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64,000원 이상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카카오라는 회사의 어떤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저는 좀 마음에 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상당히 낮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카카오 기업 스토리를 쭉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지난 8월 7일 날 모 증권사 조사 분석자가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 밸류에이션 도달에 따른 투자 의견 하향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을 내는데 목표가는 상향 조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향 조정을 했지만은 그 가격 근방에 왔기 때문에 의견을 좀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카카오 지금 화면에 좀 펼쳐놨는데 빨간 줄을 쭉 그어놨습니다. 이 빨간 줄의 값이 얼마냐면은 36만 6천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은 목표가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손절가만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시면 되고 추세 대응만 하시면 좋겠다. 그래도 목표가는 필요한 거니까 44만 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건 그 카카오 게임즈 공모 상장에 따라서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수급도 유입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요즘처럼 조금 어려운 시장 3단계로 뭐 들어가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언택트 관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카오 그 엔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처음으로 장중 30만 원을 넘어선 지 53일 만에 40만 원대에 넘어섰습니다. 정말 지붕 뚫고 최고가인데 손절가를 잘 지키면 계속 홀딩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손절가가 얼마인가요? 36만 6천 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목표는 44만 원. 어제 기록한 사상 최고가도 하루 만에 갈아치웠는데 네. 비대면 대장주의 약진 카카오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도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단양생 전문가님 저희 도움 좀 더 주세요. 시청자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해 주셔야죠.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어렵게 투자한다라는 거는 내가 욕심이 크거나 내가 내 돈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원칙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공개 방송할 건 지금은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시장이지만 주식 투자 쉽게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찾을 수 있고요. 1년에 30% 수익에 만족하신다면 주식 투자 하시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오늘 생방송 직후 밤 9시에 단양생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컴퓨터에서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단양생 전문가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 누르시면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관전평들 많이들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유튜브에서 오늘도 내일의 성공 투자를 위해 알려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의견 함께 전해드리고요. 저희 관전평 베스트 관전평 선물 받으실 분은 화면으로 나갈게요. 단양생 전문가와 강영호 전문가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